공부하는 차이나 스토리 시간입니다. 오늘 중국의 핀테크 공부하겠습니다. 코차이 경제금융연구소장,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의 정유신 원장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핀테크 센터장도 맡고 계시잖아요. 네. 네.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신데 많이들 아시지만 먼저 그래도 핀테크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. 그 파이낸스의 이제 핀이죠 앞에. 네.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테크가 합쳐진 용어예요. 그래서 IT 기술을 이제 자동화시킨 금융 서비스다. 뭐 이런 뜻인데요. 보통 이제 내 손 안에 금융이다.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. 근데 뭐 청취자 여러분들 손 안에 다 갖고 계시는 그 모바일 스마트폰 있잖아요. 그 네. 사이트에서 뭐 간편하게 이제 결제 송금도 하고 뭐 인터넷 은행이나 이제 P2P로 대출하기, 크라우딩 펀딩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소액 투자도 하고요. 뭐 사람 대신에 로봇이 돈을 운용해주는 로봇 어바이저. 뭐 최근에는 이제 인슈어테크라고 별도 용어를 써서 보험 쪽도 예, IT 자동화시킨 그런 서비스 나오고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금융의 전 분야에서 서비스를 내 손 안에 받을 수 있다. 뭐 이런. 우리 같은 나라는 모바일 금융이 발전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송금도 다 하고 결제도 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핀테크 또 뭐야 이러셔요. 그러니까 이제 아까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놀로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디지털 금융. 그러니까 디지털 금융이 이제 PC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네. 그런 이제 그 디지털 금융도 있고 그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디지털 금융도 있다. 이렇게 네. 생각해 보시면 이제 PC에서 저희가 모바일로 바뀌어가잖아요. 네. 내 손 안에 금융 얘기할 때 이제 모바일 얘기하는 거고요. 이러면서 이제 확 퍼진 거죠. B2C 모델로 해서 개인이 다 쓰게 되는. 네. 그러니까 모바일 금융에서 더 핀테크는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네. 중국이 이 핀테크가 정말 대단하죠. 최근에 이제 KPMG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핀테크 이용률. KPMG는 우리 회계법인 아닙니까? 뭐 우리하고도 이렇게 같이 글로벌 법인이군요. 네, 네. 그러니까 핀테크 보급률을 갖다 조사했는데 네. 이에 따르면 이제 중국이 뭐 결제 송금, 그다음 파이낸셜 플래닝, 자산운용, 대출, 보험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. 보험만 3위고 중국이 나머지 다 그 부문에서 1위를 해갖고 예, 전체적으로 랭킹 1위였어요. 보급 69%.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시장 사이즈 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 말고 질적으로 뭐 자본금, 금융 서비스의 질,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는 그 기준이 또 있거든요. 네. 이걸 감안해서 이제 핀테크 톱 50개 같은 뽑았을 때 보면은 미국이 13개였고 중국이 그 9개가 들어가서 2위였어요. 근데 이제 자금 조달액으로만 보면 작년도 기준에서 중국 핀테크 기업이 작년도에 13.5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세계 핀테크 총 자금 조달액이 57%예요. 그러니까 미국이 18.5%였으니까 미국의 다 3배나 네. 한 거죠. 그러니까 뭐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. 중국 사람들이 자산운용, 그러니까 펀드 가입하고 뭐 대출받고 송금하고 이런 걸 모바일로 하는데 세계 1위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, 지금. 네. 양쪽으로 질적으로 또 굉장히 네. 빠르게 지금. 50개 업체 중에 톱 1, 2, 3위가 또 다 중국 업체라고요? 네. 그래서 이제 1위가 마이진프라고 그래가지고 뭐 결제, 대출, 그다음 운용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요. 네. 2위가 중안바오시엔, 그 중안보험이라서 한번 설명했었죠. 보험 서비스가 네, 하는 네. 업체. 그리고 이제 3위가 GDN이라 그래서 대출 해주는 업체인데 1, 2, 3위가 다 중국 업체고 특히 그 1위 마이진프는 마이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미예요. 네. 진프는 이제 그 서비스, 금융 서비스를 타는 거죠. 그래서 영어로 이제 엔트 개미, 파이낸셜 금융 서비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김 기자님 혹시 그 중국에서 회사 로고가 개미 하면은 뭐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? 마윈 말씀하시는 거예요? 맞습니다. 근데 하지만 그 마윈 하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알리바바잖아요. 네. 그 알리바바는 이제 마윈이 회장이긴 한데 일대 네. 주주는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요? 네, 손정희 회장이 돈 빌려줬잖아요. 처음에 투자했잖아요. 처음에 네. 그렇죠. 근데 그게 일대 주주라고는 몰랐네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네. 개미처럼 그 진짜 마윈 회장이 일대 주주로 있는 거는 요게 이제 마이진프. 그래서 네. 이게 2011년에 설립됐으니까 이제 한 7년 됐어요. 근데 여기 이제 뭐 개미가 부정하잖아요. 그래서 뭐 다양한 서비스 갖다 이렇게 제공한다 이런 뜻인데. 근데 마이진프에서 아까 결제 대출 운용 서비스도 한다 그랬잖아요. 그 말은 3개의 바오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요게 이제 일종의 지주회사로 해갖고 밑에 3개의 자회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보통 우리 많이 하는 게 소비자 결제, 예? 그래서 알리페이, 요게 지프파워예요. 네. 지프파워. 주프가 지불한다는 뜻이거든요. 우리 그다음에 우리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그렇습니다. 거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를 위해서 대출해 주는 게 이제 타오바오. 타오가 뭐 도자기 뭐 이런 뜻으로 해서 네. 대출해 주는 거고.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그 계좌 갖고 있는 분들이 짝주도 운용해 주는 거. 아, 그걸 그게 이제 여쭤보려고 위어 그랬어요. 바오예요. 위어가 나머지 그럼 돈. 스마트폰에 있는 앱 뭐 이런 거 하나 가입해가지고 내 돈이 한 1,200만 원 있는데 이거 딱 넘겨주면 알아서 막 운용을 해준단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내 성향을 입력하면. 그렇습니다. 이제 결제할 때 하고 이렇게. 네. 그래서 이 마이진프가 아직은 비상장이에요.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게 상장이 되면 기업 가치가 이제 1,500억 달러, 그러니까 150조 원 이상.
골드만삭스를 넘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골드만삭스를 넘는다고요? 그래서 비상장 보통 우리가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그 기업을 갖다 우리가 유니콘 뭐 이런 얘기를 네.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마이진프 개미 서비스죠. 이게 세계 최대 유니콘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렇게 중국의 핀테크를 앞서가게 된 배경이라면요. 세 가지 꼽아보면요.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중국은 이제 금융 후진국이었잖아요. 낙후된 거. 그래서 그 은행 지점이 적고 뭐 플라스틱 신용카드도 편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금융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는 네. 그런 핀테크가 발달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ICT 업체들, 마요네즈장들, 우리 배트맨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급성장한 거하고 세 번째 정부 역할이 또 중요했어요. 그래서 중국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서 늘 그 선허용 후 규제. 요새 뭐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산업 핀테크를 성장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. 이렇게. 공산주의 국가인데 참 이런 거는 앞서갑니다. 선호용 후 규제라니 참 이게 중소벤처기업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특히나 우호적이었다. 맞습니다. 중국은 이제 그동안 은행이 국유은행 중심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들은 접근이 잘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고 뭐 사채시장에 가면 이전 같으면은 뭐 30% 금리가 그 대출 금리가 뭐 이렇게까지 됐다 그랬는데 이제 P2P 대출이 나왔잖아요. 그러면서 뭐 3, 4년 만에 이게 12%, 13%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뭐 좀 부작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금 조달하는 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.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특히 좋아했고 크라우드 펀딩도 이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벤처 활성화를 강조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요? 그 3위 업체가 이제 탑 아까 50개 중에서 취DN 뭐 이런 업체가 취간 취미 취자에다가 DN이 상점할 때 점을 DN이라고 읽어요. 그래서 뭐 좀 취미 뭐 좀 재밌게 가는 그런 가게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대학생 대출에다가 쇼핑을 연결한 사업 모델이에요. 그래서 2014년에 설립이 됐는데 3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돼갖고 아주 화제를 굉장히 뿌렸는데 엄청나게 뭐 그 올해 초 같으면 회원이 뭐 2,500만까지 늘어나가지고 문제는 이제 뭐 대출해주고 그 대출금을 우리 ABS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기초자산으로 패킹해가지고 그걸 또 파는 거예요. 채권 형태로 해서.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. 그걸 또 팔아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쇼핑 이쪽 사이트에 연결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대출해갖고 열심히 뭐 물건 사오르지 않았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이제 그 신불자 뭐 이렇게 신용불량이죠. 네.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아까 P2P 얘기 드렸지만 금리는 무지하게 빨리 떨어뜨렸는데 네. 이를테면 뭐 1조 만들어가지고 야반 도주하고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. 세상에, 예, 네. 그래서 이제 P2P 같은 경우는 네, 그래서 일종의 은행이니까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규제, 그러니까 선허용 후 규제 그 네.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나왔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런 선호용 후 규제 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우리 뭐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죠. 좀 신산업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. 근데 그걸 좀 배워야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중소벤처 활성화한다 그랬으니까 크라우딩 펀딩을 네. 크라우드 펀딩을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합니다. 서강대 정유신 원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